네, 이른바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작이 정말 됐네요. 이전과는 좀 다른 협상용 카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또 강하게 나옵니다. 여전히 뭐 협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20% 추가 관세를 이제 물린다고 내일부터죠. 한 거고요. 중국의 반응들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캐나다도 그에 맞대응해서 미국 상품에 25%의 맞불 관세를 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좀 혼재돼서 나오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예, 이번에는 스페셜리스트 코너인데요. 아주 코너 타이틀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인사이트 있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앞으로 좀 좋은 뷰들을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 전 센터장님께 듣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관세 우려가 뭐 으름장인 것 같고 협상용인 것 같으면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뭐 내일부터 하겠다. 이것도 사실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이 그림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일단 트럼프가 취임한 게 1월 20일이죠. 예. 물론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도 내놓았고 그간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그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세 불확실성도 이때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일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100일 정도 지나면 한 4월 30일 정도 지나면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거쳐질 텐데 지금은 뭐 트럼프도 한마디 할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캐나다의 반응이 나왔지만 나도 보고 하겠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증폭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는 굉장히 기준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수혜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가치가 충분히 확보된 국가나 아니면 주식, 기업이나, 그렇죠, 기업이나 이런 거를 좀 집중하시는 게 그나마 이런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뭐 주식을 다 비웠다가 또 다 채웠다가 그 타이밍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뭐 누구나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걸 모르니 그죠? 네. 결국 이제 가치가 담보되는 소위 뭐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안전 마진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기대가 기대되는 것들, 비싸진 것들도 있지만 아직 크게 안 비싸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취하다 보면 이런 관에 관한 그런 것들 필요할 거고 뭐 후판 가격도 변할 수 있는 거고 후판 가격도 관세 때리면 우리나라가 좀 수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5월 정도가 되면 관세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 아마 현실과 좀 타협하는 국면들 이런 게 뒤따를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물론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요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뭐지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좀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한 3, 4월 지나고 나면 관세 이슈도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야 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실은 월요일 어제 휴일을 앞두고 약간 투매향상으로 급락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라 사실 귀에 안 들어오죠. 그죠? 내 주식이 20% 막 10% 빠지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관세의 정책적인 이슈가 트럼프의 4년을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어쨌든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더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것들로 인한 뭐 노이즈로 인해서 정말 다시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로 가는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요. 그렇죠. 결국 미국이 저런 식으로 관세를 올려서 뭐 여러 가지 물가 문제가 좀 더 가속화되면은 다시 소위 끈적끈적한 물가에 대한 논쟁이 나올 것이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 지수가 커지는 원인이 그 이자 때문인데 재정 지수도 못 잡게 될 거고 또 하나 무역 수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당장은 서로 관세를 막 치다 보면은 오늘 아침에 놀랬던 게 그 애틀랜타 연의에서 나오는 1분기 GDP 전망치가
마이너스 2.8이 갔거든요. 네. 그게 미국의 갑자기 경기 침체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위 관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기대값들이 변한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인플레 기대 심리도 급격히 올라갔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강하게 협상에 나섰을 때를 좀 우리가 소환할 필요가 있는데 1971년에 닉슨이 결국 당시에 금태환 정지하면서 동시에 관세를 갖다가 보편 관세를 했었거든요. 당시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걸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거는 결국 미국이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게 뭐였죠? 환율이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쌍둥이 적자를 잡아내는 거고 쌍둥이 적자의 한 축은 결국은 금리를 안정시켜야 돼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역 수지 개선시키려면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협상 카드를 가는 과정에서 관세가 부각된 거지 관세가 트럼프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동안 워낙 AI에 그 근거한 메가 트렌드에 의한 상승세가 왔고 지금도 이어진다고 하지만 다들 고민하는 게 미국은 기술주 나스닥은 과하다. 근데 어디에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팔 수는 없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뭔가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가차없이 도망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 며칠 좀 흔들리는 것이 그런 국면일까? 아직은 아닐까? 미국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본다면은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져 있고요.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대표 주식들이 한번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굉장히 와르르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밸류가 비싸요. 과거에 이번에 23배까지 갔었거든요. 내려와서 아직도 21배 줬는데 과거에는 한 20배 정도가 그렇죠. 상단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S&P 500 기준으로도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이후에 올해 3월까지 놓고 보면 매일매일 시장의 변화는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는 작년에 승자였던 국가들의 주식보다는 패자였던 국가들의 주식이 올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좀 상대적으로 반등을 했고 예. 작년에 승자였던 오히려 미국 특히 낙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데 이러한 흐름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근거가 됐던 게 결국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말한 밸류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주를 이끈 사이클의 핵심은 저희 KPX 투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 투자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딥시크라는 소위 대항마가 생기면서 그러한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변도 소위 미국 성장주 일변도의 시장은 좀 당장은 바로 복귀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모든 돈이나 기술이나 관심이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갔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라는 시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미국이 괜찮을 거라는 두 가지 시각이 좀 있는데요. 평론가님은 전자 쪽으로 어쨌든 미국 일방주의에서 좀 자금들이 좀 흘러나올 수 있고 다른 쪽이 오를 수 있다는 유럽이 말씀하신 대로 올랐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이 또 좀 부각하고 있는 것은 딥시크 이후에 어쨌든 중국의 기술이나 IT 쪽이 저변도 있고 뭐 그래서 홍콩이나 뭐 테크주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투자하는 분들도 개인이 중국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있고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중국도 저도 선호하진 않지만 중국이 돈을 무지 풀고 있죠. 지금. 저 정도 돈을 풀었으면 뭐라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이제 촉발시켰던 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딥시크라는 게 결국 중국에도 이러한 소위 성장주가 있구나. 이러한 기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연초 위에 중국의 소위 성장주들은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어떨 것인가? 아마 양회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또 중국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마도 보복을 하겠죠. 지금 갈등은 진행되겠지만 여하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이 최소 올해 상반기 이상은 지속될 것이다. 전반부 이상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타당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연초에 국내 증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요 며칠 또 2월 마지막에 2월 상승분은 뭐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네. 증시는 또 3월에 뭐 사실 정상화이긴 합니다만 공매도 이슈도 좀 있고요. 그렇죠? 3월 흐름들,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 협상 카드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금리를 잡아야 되고 네. 금리를 잡기 위해서 또 하나 그렇게 재정을 줄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아마도 많은 나라한테 미국채를 사달라는 식의 정책을 가져올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까 71년 소화했지만 결국 달러의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수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 엔화가 강해질 것이고 유로도 좀 강해질 것이고 당연히 원화도 강해지겠죠. 왜 제가 주식 얘기를 하는데 환율 네, 얘기를 했냐면 네. 원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1,500원을 넘어가냐고 자꾸 고민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올해 중에 원화가 1,4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아하, 그 시나리오는 결국 한국 증시가 떠밀려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기업 하나하나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뭐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그런 우량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빠져도 우리는 대표주들은 잘 안 빠지고 미국이 안정되면 그 대표주들이 위로 올라가고 네. 이런 상황이 올해 한국 증시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은 박스권 안에 머무르겠지만 한국 증시는 그래도 상단을 향해서 가는 그런 추세적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좀 기대 높이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장 뭐 오늘은 힘들지만 그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1분기, 2분기 이렇게 3분기 봤을 때는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이제 그려지는 거죠. 환율 얘기 하셨는데요. 잠깐 지금 환율을 보고 얘기를 좀 하죠. 오늘 아침 환율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진정이 됐어. 1,350원대 후반으로 제가 보는 자료는 1,457원인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의 환율 상승, 원화 약세는 사실 오로지 우리만의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맞습니다. 탄핵 정국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글로벌리 기본적으로 달러에 연동되는 것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달러를 약세를 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이 걱정은 올해 안 해도 된다.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거나 강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예.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달러가 강해졌던 거예요. 예. 근데 미국 일방적인 시장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한 행동을 보더라도 네. 미국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 쪽으로 간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그 자기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강하게 안 했겠다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거든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뭐였죠? 그냥 결국은 달러 수요를 갖다가 다른 나라 흑자를 보기 위해서 자기 적자 보면서 기축통화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럼 그거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원화가 마냥 강해질 수는 없고요. 미국이 다시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제조업 경쟁력을 만들어야지만 고용 불안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이 말하는 현재 리쇼어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정책의 모든 방향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나 다른 나라 안 도와주고 우리나라 잘 살 거야. 네. 우리나라 제조업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다른 나라들의 뭐 국방비도 지원 안 해줄 거고 이게 현재 미국의 정책이라고 본다면 네. 달러도 최강국의 달러 지위에서 좀 벗어날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기 트렌드의 기본적인 지금 흐름이 아닐까 저는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룸들이나 시각의 네.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쵸. 겁니다. 예. 우리 시장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구조적 변화 가운데 우리가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있고 올라갈 여지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확언할 수 없지만 네. 그런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하면 시장의 주도주가 고민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올해는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게 끌고 왔는데 반도체 뭐 2차 전지 약하고 이거죠. 이 구도로 계속 좀 가는 거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시장의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느냐. 조선 방산 전력기는 작년부터 올라온 거고요. 네. 이쪽에 모멘텀이 강한 건 분명한데 가장 고민은 결국은 밸류에 대한 밸류가, 부담이 예. 생긴 거죠.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는 거는 결국 갖고 계신 분들이라 들고 가도 되는 상황이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조정이 있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런 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가 좋아지지만 사실 다 최근에 좀 주춤했던 그런 상황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작년부터 좋았던 거고 그럼 돌아서는 게 뭘까? 올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돌아서는 거고 네. 외국인이 귀환한다고 본다면
결국 대표주 중에서 아주 상대적인 매력이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반도체인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가 있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버텨주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뭐 SDI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업종별로 보면은 뭐 심지어 포스코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부진했지만 어떻게 후판 가격 같은 게 변화가 생긴다면 상대적인 견조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의외로 시장은 지금 그러한 소위 상대적 매력이 부상되는 대표주들로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좋아지는 쪽 하나만 보시지 말고 뭐 로봇이라던가 뭐 방산, 조선 이쪽도 좋지만 사실은 저 밑에서 큰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한국 증시가 위로 좀 열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 증시를 좀 오래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러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들에게도 기회가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참 좋죠. 이런 말씀 듣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 사실 주식 오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거든요. 네. 오르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떨어지면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와 이제 다른 시각을 우리는 듣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로직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오늘 충분히 해주셨고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또 자주 뵐 거니까 뭐 3월을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묶어서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할 때는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2차적 사고로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뉴스에 반응하시지 말고 2차적으로 그 좀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로 연결시키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트럼프가 뭐 아까 조선 방산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중국을 멀리하면서 한국을 품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산업들도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보다는 올해는 가능성을 좀 찾아내는 노력이 3월 이후에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리스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좋으시죠? 예. 내일은요 중국 이제 양회가 또 개막됩니다.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또 양회 관련된 미국의 관세에 따른 중국의 카드들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